네, 어제 저희들 그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생방송을 했는데 한 4만여 명이 그 영상을 보셨습니다. 어제 생방송은 자유, 공화 그리고 반포퓰리즘을 기치로 내세우고 1년 전에 결성된 우리 자유파의 정치 모임, 대부분 한동훈으로부터 학살당한 이 원외위원장들로 구성된 2~3회가 창립 1주년을 맞아서 진행한 토론회였습니다. 그런데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2~3회에 윤정원 수석 부회장, 이상열 부회장 그리고 홍종진 사무총장 이 세 사람이 류여의 김소연 자격 박탈에 대한 2~3회의 입장문을 국민의힘에 전달했습니다. 그 영상 지금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 세우라고 이렇게. 네, 지금 당에 공식적으로 2~3회의 입장문이 전달이 됐는데요. 그 2~3회 입장문을 제가 여러분께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유공화 반포퓰리즘 정치 모임 2~3회 회원 1동의 이름으로 된 입장문입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 경선 자격심사에서 김소연, 류여해 두 여성 후보를 동시에 부적격 처리한 결정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자격심사 차원이 아니라 당의 다양성과 성별 대표성, 공정한 경쟁 원칙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류여해, 김소연 두 후보는 각기 다른 목소리와 대안을 제시하며 보수 정치의 외연을 확장해온 인물들입니다. 특히 여성 정치인의 출마 자체가 드문 상황에서 이처럼 두 여성 후보를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정치적 포용력을 스스로 저버리는 처사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당이 진정한 혁신과 통합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경쟁의 기회를 공정히 보장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지금의 부적격 결정이 국민과 당원의 기대에 부합하는 것인지 다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회 회원 1동 이런 입장문이 어제 당에 공식적으로 전달됐습니다. 자, 정중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당이 류여의 김소연 두 여성 후보의 최고위원 후보 자격을 박탈했는데 네. 뭐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를 갖고 이렇게 박탈을 했습니까? 일단 언론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당원 당규와 선관위 규정에 따라서 부적격 판단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좀 정치적으로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또는 탄핵 계엄 등과 관련돼서 내부에 첨예한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고 당원 당규 규정에 있으면 부적격 사유가 있으면 이번에 부적격자로 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당원 당규 규정을 따르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13조 2의 부적격 심사 규정이 있고요. 네. 원용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제14조 규정에 따르면은 유여의 아마 그 후보의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탈당 권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 뭐 다 아시겠지만은 예전 2017년도에 자유한국당 시절에 홍준표가 제명시킨 그것을 이번에 부적격 사유로 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이제 당의 선관위가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당헌 당규에 입각해서 부적격 처리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정정일 변호사는 그 윤리위 징계를 탈당 이상 출당 이상의 조치를 받아서, 그러니까 당시에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한 그 이전의 전력을 문제 삼아서 부적격 처리한 것 같다고 추정하고 있는 거죠. 뭐 자, 여러 그러면 언론에 나온 걸로 봐서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입니까? 2017년 12월 달입니다. 자, 2017년 12월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홍준표라는 사람이요. 당시에 당대표였죠. 당대표였는데 여러 가지 몇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그 바른정당 사람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우리 당으로 이제 이렇게 귀순해 오는데요. 그 자격 심사도 안 거치고 그냥 네. 뒷문 열고서 다 받아줬죠. 그렇습니다. 홍준표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대선 당시에 이제 김무성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여 명 국회의원들이 왔었고요. 두 번째 온 것이 한 10월경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들어오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켜달라. 그래야 본인들이 들어올 명분이 된다라고 해서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출당 권유를 강행을 했습니다. 네, 근데 홍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냈죠. 감옥에 네.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당에서 쫓아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부적절하다, 절차가 부적절하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해서 당시에 유영철이 유여의 바뀌었죠. 그 후보가 최고위원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2등 최고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등 최고위원으로 이 결정을 최고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 네. 최고위원으로서 두 사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했다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홍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 야, 이건 그냥 대표가 결정하는 거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유해 최고는 당시에 출당 권유를 했지만 사실상 제명과 같은 거기 때문에 의결해야 된다. 그리고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록에 남겨야 된다. 예, 그렇죠. 홍준표가 밀어붙였죠. 또 거수 없이 당대표인 내가 결정한다. 그래서 그냥 본인이 의사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되지 않아서 장제원 등 몇 사람 한 10여 명이 또 국회의원들이 기순해 왔죠. 네. 자,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유해 최고위원이 당시 홍준표 당대표한테 여러 차례 정면 비판을 하고 이제 반기를 든 것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언론과 국민들이 되게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유여의 최고가 당시에 제명을 받기 전에는 직접 그렇게 부딪힌 일이 없습니다. 네. 주막집 주모 얘기부터 성희롱할 사람을 성희롱해야지 낮술 드셨나요? 이런 등등의 어떤 언론을 통한 논쟁들은요. 그 제명이 되고 난 다음입니다. 대부분. 근데 실질적으로 당시에 제일 컸던 문제는 두 가지 문제였는데 첫 번째는 이제 당협위원장들을 다 자르려고 했습니다. 당시 홍준표가 네. 자기 사람을 심어서 지방선거를 준비한다라는 명분으로 해가지고 그래, 당시에 그걸 자르려고 했는데 유여의 최고가 반대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대통령 후보였던 시절에 당이 어렵게 조직 강화 특위를 통해서 모아서 당신의 대선을 도와주고 당이 어려울 때 함께한 사람인데 지금 조금 부족하다라고 해서 그런 식의 명분을 내세워서 쫓아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그 얘기를 해가지고 또 한번 눈밖에 났고요. 이제 그 다음에 또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당시에 유여의 최고위원이 서울시장 출마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당시 언론 지상에 그 홍모 씨라고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출마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소식을 접한 유해 최고가 초대는 안 된다. 경선해야 된다. 네, 경선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해서 이제 또 밑보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홍준표가 대통령 후보를 자격을 갖고 당을 완전히 전횡을 하다가 그 후에 지고 난 다음에 두 달 만에 이제 당대표가 된 다음에는 더 심한 폭정을 했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지방선거에 대해서 요번 뭐 지방선거도 걱정이지만 당시 홍준표 대표 체제하에서의 지방선거 실시된 이후에 우리 보수 정당의 최악의 결과였죠. 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당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고 난 다음에 뭐 주모 발언이 있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주모 발언은 뭐예요? 아니 갑자기 본인이 뭐 사이코패스의 얘기만 언론에서 다룬다 이런 얘기를 하더니 주막집 주모의 푸념을 들을 여유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해 최고위원을 사이코패스라고도 부르고 네네. 주막집 주모라고도 이제 불렀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해 최고위원이 이제 쫓겨는 났지만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홍준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죠. 당연히 민사소송에서 예. 손해배상금 받았습니다. 얼마 받았어요? 세 가지가 걸렸었는데요. 네.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주막집 주모라고 이야기한 거랑 두 번째는
그 언론에 나와서 실실 웃으면서 성희롱할 사람을 성희롱해야지 이 발언을 한 부분도 예. 민사소송 손해배상의 대상이 됐고요. 네. 또 국민 여러분이나 시청자 여러분이 잘 기억을 못 하시는데 당시에 유여의 최고위원을 빼고 몰래 그 최고위원 회의를 하려고 하다가 유해 최고위원한테 들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당시에 아직 최고위원이었으니까 징계받기 전이니까 네. 참여하려고 갔는데 알겠습니다. 당시에 예. 못 들어오게 이제 막아서 자, 그걸 업무방해로. 그래서 그 세 건으로 민사소송을 걸어서 이겼다고요. 600만 원의 이자까지 해서 700여만 원을 받았고요. 당시에 국회의원이 된 홍준표 월급을 압류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돈을 다 받았고. 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이제 어디 저 사회단체에 기부한 걸로 제가 예, 여러 들었습니다. 다 우리 자, 보수파 쪽에 이게 다 이제 이 기부했습니다. 홍준표라는 자가 평생 그 법률가로 온 뭐 이 그야말로 법꾸라지 행태를 보여서 네. 저는 홍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에서 이게 상당한 거액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거를 받아낸 걸 보면 당시에 홍준표의 이 폭정이 얼마나 심했는지 네. 이것이 재판을 통해서도 분명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홍준표로부터 쫓겨난 유해는 그야말로 정치적 피해자. 박해자다. 네. 그런데 지금 다른 이유가 없으니까 그때 그것 때문에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 자격을 박탈한 거냐.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유해 최고위원이 다시 최고위원에 출마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홍준표가 정계 은퇴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탈당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바깥에서 계속 당을 향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 네. 비방을 하니까 많은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연락이 오는 겁니다. 저 정말 홍준표 못 쓸 사람이다. 그때는 내가 언론을 보고 잘 이해를 못했는데 홍준표 하는 행태를 보니까 얼마나 우리 유채고 힘들었겠냐. 미안하다. 당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우리 유채고가 나서서 저 홍준표 당 밖에서도 떠드는 것 좀 못하게 만들어달라. 사실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출마를 하게 된 건데 세상에 그 말도 안 되는 홍준표의 그 진짜 직권남용 수준의 그런 어떤 제명에 대해서 되게 저희는 지금도 부당하다고 생각을 알겠습니다. 하는데. 자, 지금 뭐 다른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때 그 홍준표 폭정에 저항했다가 쫓겨난 것 때문에 지금 이 또 자격 박탈 당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네. 실제로 유여의 후보는 그 이미 복당을 했잖아요. 그때 쫓겨났다가.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복당을 했고요. 네. 당원이자 책임 당원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당에 들어올 때 당원 자격 심사 이런 것들 다 거치거나 그렇게 되어 있지 복당할 때는 않습니까? 자격 심사를 거쳐요. 네네. 예. 기타 등등 하면서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고 네. 결과적으로 또 복당한 부분에 대해서 그 사무처에서도 연락이 와서 이미 굳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이미 다 입당이 된 상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상황인데, 네. 그죠? 그래서 상황인데 복당이 돼서 네. 지난 총선에 고양시에서 출마하려고 준비를 꽤 했었죠. 실질적으로 고양갑에 출마를 했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제14조 부적격 기준이 네.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13조 2 부적격 심사 기준이랑 똑같아요. 그게 준용된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근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제6호의 윤리위원회 의결로 탈당 권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는 부적격자거든요. 네. 근데 당시에 그 선관위에서 유해 교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더 이상 이제 그거는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러면서 부적격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더 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당연히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몇몇 이상한 자들의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사실은 공천을 못 받았지만 예, 그 지역도 결국은 이 당시에 그 유해의 후보가 네. 그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 뛰어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동훈이 똘마니가 낙하산 타고 내려와서 전략공천 받는 바람에 또 경선에 참여도 못해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네. 그 사람은 뭐가 문제냐면 다른 지역에서요 컷오프 됐던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그런 자를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인데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을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그 사람도 사실은 한시입니다. 네. 그 지역은 유해 후보가 경선을 통해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를 했다면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수도권의 몇 지역 중에 하나로 간주가 됐었는데 네. 홍준표 똘마니가 갑자기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바람에 뭐 게임도 못하고 뭐 게임도 안 되는 정도로 이제 져버렸어요. 자, 하여튼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대목이 문제인지를
당 지도부와 당 선관위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본인이 납득을 하지. 근데 이제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재심 요청을 한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이의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절차가 법원에 뭐 가처분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이의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이번에 유해치고는 이번에 그 6조에 해당 6호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매우 잘못된 판단이기 때문에 클린 소위에서 그런 판단을 했는데 너무나도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이의 신청을 제기해 놨고요. 네. 이의 신청의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만약에 유해 최고가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을 당했어요. 그런 다음에 국민의힘이 입당했는데 윤리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기 때문에 부적격자다 이렇게 말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또 제가 질문할게요. 만약에 이준석의 개혁신당에서 제명당해서 국민의힘에 입당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윤리위원회에서 제명당한 적이 있다라는 이유로 해서 부적격자라고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마지막 남은 문제가 뭐냐? 그러면 과거에 자유한국당에서 제명을 당한 것이 국민의힘에서 제명을 당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법적으로 당원 당규상 판단할 수 있는가가 쟁점인데요.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국민의힘의 전신은 미래통합당입니다. 네,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은 신설 합당되면서 신설된 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는 뭐 자유한국당이 지금의 국민의힘이 됐다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황교안 대표 때 네. 자유한국당 더하기 안철수 세력 무슨 세력 해가지고 네, 세 군데가 미래통합당을 새로 만들었어요. 네. 그 미래통합당에서 지금 국민의힘까지 온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법적으로는 이미 관계가 없는 옛날의 자유한국당에서의 징계 문제 때문에 이번에 자격 박탈을 만약에 했다면, 네. 그러니까 설명을 안 하니까 이제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법리적으로도 잘못됐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자. 그렇게 하고요. 지금 류여의 후보의 자격 박탈도 동시에 지금 이제 있다면 그걸 텐데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설명을 하셨고 네네. 같이 자격 박탈 당한 사람이 김소연 변호사인데 네. 예, 김소연 변호사는 정진일 변호사가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달림은 영창으로라는 플래카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때 네. 만약에 그게 정말 문제라면은 저 좌파들하고 싸우는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자격 박탈 당해야 되는 거거든. 예? 그게 문재인과 싸우는 과정에서 내건 플래카드고 그것 때문에 김소연 변호사가 얼마나 탄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준석이의 그 청년 호소인 하는 이 청년 정치 호소인 이준석이와 계속해서 대립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면 배신자하고 싸우면은 여기서는 이제 불이익 받는 거야. 옛날에 그 박범계가 민주당 국회의원 시절에 거기 시의원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뭐 그 당시에 그랬죠. 그때 예. 제명을 당했다는 이유로 혹시 그 당에서 제명당했다는 이유로 혹시 예, 그래서 지금 이 김소연 변호사도 이 결정에는 전혀 승복할 수 없다. 그런데 뭐 자격이 없다고 하면 나는 그러면 이준석이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뭐 페북에 그런 글도 올렸더라고요. 예, 자, 김소연 우리 변호사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자기를 컷오프 시킬 줄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난 이의 신청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 부분 존중합니다. 근데 이제 유해 우리 교수의 입장은 좀 다른데요. 잘못된 판단이고 사실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갑자기 후보가 김소연 변호사랑 본인 둘이었는데 오후에 갑자기 양양장가가 당대표에서 최고위원으로 바뀌고 또 최수진이가 뭐 30분도 안 남기고 뒤늦게 서류를 제대로 준비해서 제출했는지도 의문이 될 정도의 그 시간에 갑자기 낸 거를 보면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싸우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적인 의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은 당원 당규가 정한 또는 법이 정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치밀하게 싸우는 작업도 함께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의 신청했고요. 또 어제 우리 고성국 박사님이나 우리 이사회 그리고 또 아미고 회원들께서 함께 격분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당함을 당에 호소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해 측과 정말 감사드리고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해서 우리의 당인 저 국민의힘을 절대 저들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라는 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류해 교수와 김소연 변호사의 그 최고위원 후보 자격 박탈이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충격을 주고 계신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잘못된 결정은 어떤 형태로든 바로 잡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고성국 TV를 통해서 또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SNS 공간에서라도 이 문제를 좀 지속적으로 제기해서 예, 지금 법적으로 이 제기까지 해놓은 상태니까 예,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최고 기관이죠. 비상대책위원회가 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자, 오늘 정중일 변호사와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